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일산의 한 부인과에서 2년 5개월 만에 1000건이 넘는 로봇 수술을 진행했다라고 하죠. 국내 최단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의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수술과 시술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데 오래된 내 보험, 요즘 의료 트렌드에 맞는지 혹은 앞으로 들게 될 내 보험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진원용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원용 전문가님께서는요, 30세 이하 어린이 보험 전략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해요. 요즘 MZ세대들이 투자나 재테크 되게 일찍이 시작하잖아요. 이런 똑똑이 똑순이들에게 꼭 필요한 전략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원영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님들 찾아뵈면 시청자님 상담이 끝나고 나서 꼭 자녀분들 보험까지 물어보시는 시청자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럴 때마다 제가 자녀분들 나이를 여쭤보고 그 이후에 나이가 30세 이하 또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은 제가 그러면 자녀분들 리모델링은 어린이 보험으로 하시면은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내 아들은 아니면 내 딸은 지금 성인인데 지금 뭐 회사 직장 다니고 있는데 왜 어린이 보험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을 성인들이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 시청자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30세 이하라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의 장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어린이 보험도 100세 만기다. 네, 어린이 보험이 100세 만기라는 거를 모르시는 시청자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보통은 보험회사에서 30세 만기까지만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신 시청자님들의 자녀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어린이 보험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왜 굳이 성인인데 어린이 보험으로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어린이 보험도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어린이 담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장점이 많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러면 내 자녀는 어린이가 아닌데 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라고 하지? 예. 내 자녀는 이제 30살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암이라든지 혈관 질환이라든지 입원 수술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린이 보험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시청자님들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어린이 보험을 어린이들이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린이에 특화된 담보들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담보들 중에 하나가 뭐 골절 진단비가 있겠죠. 특히 아드님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뭐 운동도 하고 뛰어놀고 자전거도 타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다쳐서 입원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상해 담보지 그거를 굳이 어린이 담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골절 진단비, 성인 보험에도 들어가 있고 상해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상해 입원비, 상해 수술비 이런 식으로 성인 보험에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굳이 어린이 담보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세 번째부터는 가입 한도가 높다.
사실 20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자녀분들이 성인보험으로 보통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인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어린이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한 그 나이대 20세부터 30세 그 사이의 나이에는 성인보험하고 어린이보험하고 담보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할 수 있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한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암에 대한 가족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암에 대한 이력이 있으셔서 나는 암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성인보험으로 준비를 한다면은 한 회사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암 진단비의 한도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험으로 준비를 한다면은 성인보험보다 한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중대질환에 대한 보험료가 저렴하다. 중대질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드리는 담보 중에 암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심혈관에 대한 진단비, 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보험료가 성인보험보다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암 진단비 1,000만 원 가입을 했을 때 성인보험이 10,000원이라면 어린이보험으로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을 한다면은 보험료가 9,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비용을 내고 같은 보장을 받는다고 1,000만 원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고 했을 때 10,000원을 내고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9,000원을 내고 가입을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상해 사망 등 필수 담보가 없거나 적게 들어가서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뭐 전문가님들이 설명을 드리는 분들도 있고 안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보험을 준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가입을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나는 암보험만 준비를 하고 싶다. 아니면 암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 심장에 대한 진단비만 딱 준비를 하고 싶은데 설계서를 막상 받아서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상해 사망도 어떤 회사는 2억씩 들어가 있고 어떤 회사는 1억 5천, 또 어떤 회사는 5천만 원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내가 가입하고 싶은 암 진단비라든지 혈관에 대한 진단비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계가 되는 필수 담보들이 어린이보험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내가 넣기 싫더라도, 또 담당 전문가나 설계사가 그런 상해 사망을 넣기 싫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수 연계담보에 대한 부분이 성인담보보다 낮거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 범위가 넓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이 다음부터 제가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을 비교한 표를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입 한도와 보험료 비교표고요. 이번에는 3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장명이 있고 성인보험의 가입 한도, 그리고 어린이보험의 가입 한도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입 금액과 성인보험료, 어린이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암 진단비를 준비를 하고 싶은데 내가 30세 남자 사무직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때 암 진단비 성인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한 상품에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내가 30살이지만 어린이보험으로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은 암 진단비는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료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입 금액은 둘 다 똑같이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성인보험으로 준비를 했을 때 보험료가 55,100원, 그리고 어린이보험으로 준비를 했을 때 똑같은 5천만 원이지만 보험료는 48,800원으로 약 6,300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들, 따님들은 특히 좀 신경 써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암 진단비에는 여성암 중에 가장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네, 성인보험은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험으로 내가 30살이라 어린이보험으로 준비하겠다 그러시면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할 수 있고요. 똑같은 가입 금액 3천만 원으로 준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성인보험으로 준비를 했을 때는 보험료가 4,110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했을 때는 3,960원으로 약 150원 정도 또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요. 뇌혈관 진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보험은 가입 한도가 5천만 원, 어린이 보험은 가입 한도가 최대 3천만 원, 그리고 어린이 보험은 5천만 원이고요. 똑같이 보험료 비교를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기준으로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성인 보험료는 29,880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26,000원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다는 건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처럼 심혈관뿐만 아니라 기타 심장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심장질환 진단비는 출시하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 손해율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는 부정맥에 대한 진단비를 보험사에서 전부 다 이제 한도를 좀 낮추어 버렸는데요. 성인 보험의 가입 한도는 1,000만 원이지만 부정맥에 대한 진단비는 500만 원 한도로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내가 30살이라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겠다. 그러시면 심장질환 진단비도 부정맥까지 전부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입 금액 1,000만 원으로 준비를 했을 때 성인 보험료는 21,550원, 어린이 보험 보험료는 22,000원으로 약 500원 정도 비싸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부정맥에 대한 진단비가 2배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부정맥을 500만 원만 가입을 하게 된다면 성인 보험료보다 낮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성인의 한도는 3천만 원, 하지만 어린이 보험의 가입 한도는 5천만 원이고요. 가입 금액을 조금 낮춰서 2천만 원으로 비교를 했을 때 성인 보험료는 1,260원, 그리고 어린이 보험료는 9,200원으로 약 1,060원 정도 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살펴보시면은 성인 보험의 가입 한도는 3천만 원이지만 어린이 보험의 가입 한도는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고 가입 금액 2천만 원으로 예시를 했을 때 성인하고 어린이 보험료의 차액은 약 690원 정도로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많이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병에 대한 수술비, 특히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를 이제 시청자님들이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이제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위주로 제가 일단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1종 수술비 40만 원, 어린이 보험하고 성인 보험의 가입 한도는 똑같습니다. 40만 원부터 2종은 100만 원, 3종 200만 원, 4종 1000만 원, 5종은 2천만 원까지 똑같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험료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성인 보험료는 1종 수술비가 4,000원, 어린이 보험은 3,840원, 2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5,300원, 어린이 보험료가 100원 정도 비싸게 됩니다. 2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1에서 5종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면은 장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시게 되면은 위나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 제거를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용종 제거를 하시게 되면은 2종 수술비 100만 원이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회사마다 2종 수술비에 대한 금액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2종 수술비에서 용종 제거한 거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1에서 5종에 대한 수술비 준비를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종 수술비 똑같이 200만 원 준비를 했을 때 성인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4,520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4,160원으로 360원 정도 저렴하게 되고요. 4종 수술비 1,000만 원 기준으로 성인 보험은 2,700원, 어린이 보험은 2,600원으로 1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암 수술이나 아니면은 장기식 수술을 했을 때 좀 더 큰 질병에 대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때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암 수술을 복강경이나 내시경을 통한 수술이 아니라 조금 더 심각해서 개복이나 개용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5종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기준으로 성인 보험료는 24,660원, 어린이 보험 기준으로는 23,956원으로 약 700원 정도 저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자녀분들 보험을 준비를 할 때 가장 좋아하는 담보죠. 질병 입원비입니다. 질병 입원비는 성인이 되고 나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비싼 담보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3만 원 기준이 성인 보험에 가입 한도고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한다면 하루 일당 4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비교를 위해서 3만 원만 준비를 해서 보험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성인 보험은 하루에 3만 원씩 받기 위해서 약
18,034원 정도를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16,110원으로 준비가 되시니까 약 2,000원 가까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받는 돈은 똑같이 받으실 수 있으니 만약에 자녀분들이 30세 이하의 성인이라면 성인 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비용으로 봤을 때는 훨씬 유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비싸고 가입하기 힘든 담보죠.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성인 보험 가입 한도는 4천만 원.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할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가입 금액 똑같이 해서 4천만 원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성인 보험료는 1,640원, 그리고 어린이 보험료는 9,200원으로 약 1,440원 정도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네, 30세 남자, 사무직,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암진단비 똑같이 5천만 원 가입을 했을 때 어린이 보험료가 저렴하게 되고요. 유사암 진단비는 성인은 최대 3천이지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최대 4천만 원까지, 특히 따님을 가진 시청자님들은 갑상선암에 대한 부분을 4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기는 합니다. 5,200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3천만 원. 성인 보험은 29,000원이지만 어린이 보험은 26,000원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질환 진단비. 둘 다 똑같이 1,000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성인은 부정맥에 대한 진단비가 5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사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보험료는 더 늘어난 만큼 약 500원 정도 더 비싸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어린이 보험료가 9,200원으로 더 저렴하게 되고요.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했을 때 보험료도 어린이 보험이 더 저렴하게 됩니다. 질병 후유장애도 성인에서는 4천만 원까지밖에 준비가 안 되지만 어린이 보험으로 5천만 원까지 준비를 하게 되고요. 한도가 늘어난 만큼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게 되어 있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4천만 원 기준이라면 보험료는 훨씬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1에서 5종 수술비도 성인은 41,000원이지만 어린이 보험은 39,900원으로 해서 합계 보험료를 보면은 한도가 일단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린이 보험이 유사암 진단비도 4천만 원으로 1,000만 원이 더 들어가 있고요. 심장에 대한 진단비도 부정맥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까지 더 들어가 있고 나머지 허혈성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진단 수술비는 똑같지만 뒤에 질병 후유장애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총 납입 보험료는 성인 보험이 18만 3천 원, 그리고 어린이 보험이 16만 2천 원으로 약 2만 8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또 보험은 한 달 내고 그만 내는 게 아니라 20년간 쭉 내야 되기 때문에 총 납입 보험료 기준을 보면은 약 5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성인처럼 똑같이 4천만 원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유사암 진단비도 3천만 원, 심장에 대한 부정맥 진단비도 500만 원으로 낮춘다면은 합계 보험료의 차익은 500만 원이 아니라 약 7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자녀분들이 20세가 넘어서 성인은 됐지만 아직 30세 이하다 그러시면은 성인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비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보장의 내용 부분이라든지 전부 다 포함을 했을 때 단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길을 조금 권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에 대한 비교, 범위를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시 또는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앞으로 남아있는 자녀 납입 기간 동안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를 해줍니다. 돈은 내지 않고 만기 100세까지는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유사암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험 기준으로 납입 면제에 대한 범위를 보면은 암 진단 시에도 면제를 해주지만 유사암으로 진단 시에도 면제를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뇌졸중이 아닌 뇌동맥류등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양성 뇌종양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상이나 질병 80% 이상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상이나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도 납입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납입 면제도 굉장히 폭넓게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어린이 보험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까지 진원영 전문가였습니다. 20, 30대에도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비교 분석하셔서 본인에게 꼭 맞는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진원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그리고 진동균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결혼 전 보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국의 방역 완화로 최대 결혼 시즌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죠.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일 텐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 정말 주말마다 결혼식 다녀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결혼 전에 체크할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 보험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중복되는 특약들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 넣게 되면은 합리적인 보험을 가져가는 것도 미래 재무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미래의 재무 설계를 위해선 결혼 전 보험 점검은 필수일 텐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만나보셨을까요? 네. 의뢰인은 그 33세 남성이고 6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암과 협심증으로 인해 수술을 크게 받아 가족 모두가 보험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을 꼼꼼히 점검해 두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비 걱정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의뢰인의 의뢰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세 가지 보험으로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첫 번째 A생명 종신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질병 사망 1억 8천만 원, 상해 사망 1억 8천만 원입니다. 납입 보험료는 68만 4천 원이고 10년 납입 종신토록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장과 미래의 목적 자금 재원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비손해보험 통합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 보시겠습니다. 질병 사망은 2천만 원, 뇌졸중 진단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 1,000만 원, 질병 실손보험 연간 5천만 원, 하루에 25만 원, 상해 실손보험 연간 5천만 원, 하루에 25만 원 해서 납입보험료는 96,906원이고 30년 납입 100세 만기입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실손과 세부 특약이 들어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주보험은 실손이고 30년 납이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 C손해보험 보시겠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 1억, 암 진단비 1억,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이 각각 1,000만 원으로 납입보험료는 15만 214원이고 20년 납 100세 만기입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큼직하게 암 1억, 뇌혈관 2천, 허혈성 2천으로 잘 준비된 종합보험입니다. 현재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93만 1,120원이며 나이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 있으며 사망보험급의 비중이 큽니다. 어머니의 치료 상황 속에서 가족 모두가 보험을 체계적으로 잘 정비한 것 같습니다. 정석적으로 매우 잘 가입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진단금 위주의 특약이 많다 보니 소소한 특약이나 최근 도입된 특약들을 넣어서 보장의 폭을 넓혀주고 중복되거나 확률적으로 희박한 특약들을 조절하여 보험료의 변동 없이 완벽한 보험을 만들 수 있을 듯합니다. 네, 33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탄탄하게 대비하고 싶었는지 그 마음이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해결책 가져보면 좋을까요? 우선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특약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은 특약들을 보강을 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트 보실게요. 비손보통합보험. 여기서 이 부분은 지금 불필요한 특약들을 고객과 협의하에 정리한 부분들입니다. 뇌졸중 진단비, 급심근경색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C손보에 훨씬 더 큰 범위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 진단비와 고액치료암 진단비도 아까 말씀드렸던 C손보에 1억이라는 암 진단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 3%를 가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정리를 했습니다. 디스크 질환 수술비는 기존 특약이 보유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하였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는 발생 확률이 낮은 특약으로 인해서 고객과 협의하에 정리하였습니다. 암 입원 일당과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세부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차트 보실게요. C손보통합보험도 마찬가지로 양성 뇌종양 진단비, 중대한 화상 부식 진단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중대 상해 수술비를 발생 확률이 희박한 특약으로 분류하여 고객과 협의하에 정리하였습니다. 무조건 정리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빈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D손보 차트 보겠습니다. 상해 사망 100만 원, 계속받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250만 원, 계속받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7천만 원, 질병 종수술 2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를 3천만 원, 납입보험료는 5만 638원이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목적을 가지고 네, 이야기 계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을 가지고 가입한 사망보험금은 리모델링 대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자녀 성장기의 리스크를 반영해서 추후 노후 자금으로 활용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치료력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했던 특약들을 심사 통과를 통해서 가입시켜 드렸습니다. 예전의 병력은 간 기능 저하로 약물 복용, 윤활망력 통원, 개실염, 분류되지 않은 통원 등 통증 입원 등의 그 병력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하지 못했던 특약들을 1단계 할증 적용을 통해서 가입시켜 드렸습니다. 당시 상담할 때 고객이 원하시는 특약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 종수술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규로 권해드린 특약은 계속받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입니다. 보험료는 비손해보험과 C손해보험을 일부 특약을 정리해서 약 10만 원가량을 낮췄고 신규 가입을 통해서 5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일부 특약의 정리와 신규 가입의 보험료가 약 5만 원 절감이 되었지만 보장의 폭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또 가장으로서 자녀 성장기 리스크에 대비한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밖에도 짚어주실 주의사항이 더 있다고요. 네. 잘 가입한 보험이라도 당시 가입 상황에 따라 보장이 공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약의 경우 회사마다 차이가 나기 있지만 나열식과 포괄식이 있습니다. 나열식의 경우에는 나열된 특약들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포괄식 같은 경우에는 질병 혹은 상해를 포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아우르는 만큼 보장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나열식과 포괄식을 적당하게 분배하는 보장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고객이 아까 가입하고 싶어 했던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와 질병 종수술은 포괄의 개념의 확장이고 제가 제시했던 계속받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나열식과 포괄식의 확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는 전략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여성 암보험입니다. 조기 진단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여성암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주제 선택해 주신 특별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제가 이제 암보험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2008년에 이제 암보험 변천사 중에 이제 주요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이제 일반암으로 보상했던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서 가입 금액의 10%만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이제 진은영 전문가가 따님을 갖고 계신 부모님은 유사암 진단 금액 가입한도를 꼭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2010년 초반 이후에는 유방암 여성의 현재 1위의 발병률 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소외암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께서 여성분이시라고 하시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흔히 또 여성암을 소리 없는 불청객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특히나 요즘 SNS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암 투병기를 전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만큼 대비 전략 중요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지금 사례 주신 분도 젊으세요. 40세 여성분입니다. 다만 이제 결혼 계획이 없었던 이제 미혼 여성 고객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10여 년 전쯤에 이제 친구분이 이제 보험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건강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추후에 한 4년 뒤인 6년 전쯤에는 또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실상은 사실은 연금보험이 아니라는 점. 이었다는 부분이 약간 조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좀 의문점이 드셨던 거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이제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약관 대출이나 아니면 중도 인출을 하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낮은 금액밖에 이제 되지 않았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사연 의뢰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먼저 자세한 가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K생명의 이제 중대한 질병보험입니다. 중대한 질병보험이고 주계약으로 이제 일반 사망 3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또 두 번째 CI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뭐 중대한 암이라든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질환들 아니면 중대한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에 가입 금액의 약정된 비율만큼 지급되는 보험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70% 선지급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해당 사항 부분에 한 가지 각각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가지 해당이 되게 되면은 급부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남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중대한 질병 특약을 추가를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더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형태는 이제 갱신형으로 3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추가로 해서 암진단
보험금 이제 3천만 원과 종수술 최대 300만 원, 그리고 이제 실손의료 보험이 특약 형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갱신형이었고, 좀 문제점 중에 하나는 만기가 좀 짧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이제 40세지만 사실 젊으시잖아요. 근데 최대한 건강특약에 보장 가능한 나이가 80세까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가입하셨던 내용은 동일한 회사의 같은 보험이에요. CI 보험인데 좀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시청자님이 원했던 건강특약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사망보험금, 주계약만 들어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이때 당시에 많이 판매가 됐던 화법으로, 그러니까 많이 설계사님께서 권했던 컨셉이 확정금리형 저축의 마지막 이다라고 해서 많이 권했었거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이 3%로 현재 금리를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시청자님이 원하셨던 부분은 이제 나는 노후의 연금에 대한 부분을 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상품의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점이 뭐 이제 짧은 만기와 그리고 갱신형에 대한 구성, 그리고 이제 내가 원했던 상품과 다른 형태의 상품을 가입했던 게 문제점이라고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점들을 살펴보니까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과도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될까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 해결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시청자님들께서 가입을 하고 기존의 보험을 가입을 한 이후에 병원에 안 다녀오시면 좋겠지만 그럴 일이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죠, 당연히. 네, 추후에 이제 기왕력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 사연의 시청자님께서는 3년 전쯤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제 여러 부분이 좀 발견이 되신 거예요. 일단은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이 약간 콕콕 찌르는 부분이 있어서 흉통에 대한 소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방과 관련돼서 아주 미세하지만 결절에 대한 소견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뭐 유병자 보험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좀 가입이 편하거나 아니면 권하시는 분한테는 편하실 수는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측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최대한 이제 일반 보험, 건강체이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심사를 먼저 넣어본 이후에 만약에 거절이 되거나 조건이 너무 나쁘다, 내가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병자 보험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제안해드린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첫 번째는 이제 D화재 종합보험입니다. 종합보험.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해서 현재 뭐 핫한 담보기는 하지만 부정맥과 이제 그 신부전증을 보장할 수 있지만 시청자님께서는 여기까지는 그렇게 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무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원하는 택하는 시청자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맞지 않는 보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보장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상해로 인한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100만 원과 그리고 상해로 인한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에 경중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분류가 되는 종수술비를 최대 1,000만 원, 마찬가지로 질병도 기본적으로는 30만 원에 종수술비 1에서 5종까지 1,000만 원, 그리고 골절과 화상 진단비 50만 원씩 해서 이 상품은 유병자 상품이 아닙니다. 시청자님께 의뢰를 드려서 당시의 외래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를 첨부를 해서 심사를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다행히 승인이 났어요. 네, 건강체로. 납입보험료는 76,200원이고 20년 동안 납입하시면 되고 만기는 100세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빠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암보험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회사는 이제 M손해에 대한 암보험이고요. 암에 대한 이제 전문적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암 진단금이 5,000만 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가 최대 5,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잠깐 열려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늘 이 정도 1대1 한도로 열려있는 건 아니고 잠시 열려있는 사이에 다행히 승인이 나서 동일한 비율로 가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가 7,000만 원, 이제 단점으로는 10년 갱신형으로밖에 운영이 안 된다라는 점. 암수술비 500, 암 통원하셨을 때 2만 원을 해서 납입보험료는 77,780원이에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왕력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방에 약간 조그만 결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간 부담보 조건이었습니다. 정기간 부담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유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시청자님께서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유방에 결절이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암에 대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시면 암에 대한 진단금은 전혀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조건이 좋았던 게 유방암과 관련돼서 기간부라고 해서
추후 5년간은 유방에 관련돼서는 암에 대한 진단금이나 수술비나 입원비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수용을 하셔서 준비를 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병자 상품이 아닙니다. 할증이 된 상품이 아니고 건강체 상품이긴 하지만 시장님께서 이 부분이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신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실손의료보험. 이제 K생명, 기존에 기왕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가입했던, 내가 원래 가입이 되어 있던 회사밖에 전환 실손이 전환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K생명의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셨고요. 내용으로는 예전 실손과 좀 다른 부분은 이제 현재 4세대 실손은 내가 급여 항목을 치료를 받느냐 아니면 비급여 항목을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좀 보장 내용이 변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험료로 봤을 때에는 13,950원으로 보험료 부담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실제 부담하는 비율이 조금 더 10%가량 높아졌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현재 연령대를 고려해 봤을 때에는 4세대 실손을 전환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에 이제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셨었어요. 연금보험을 이제 중대한 질병에 대한 주계약만 가입을 한 10년납 상품으로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존에서 많이 약관 대출을 좀 많이 받으셨던 상황이세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 상품에 대해서 결국 내가 대출 받았던 거를 나중에 연금으로 사용을 하시려면은 채워 넣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소액이라고 보면은 약간 좀 내가 사업이 괜찮았을 때 넣을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돈을 다시 내가 받았던 이제 보험의 계약 대출을 갚는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따라서 기존 보험을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더니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권해드렸던 부분이 D생명의 최저보증부 변액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액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공시율, 그러니까 이자율에 따라 불이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실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는 기대 수익률을 높게 바라보고 가입하는 연금 상품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좋으면은 수익률이 난 만큼 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부분과 플러스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중요한 게 좀 최저 보증, 그러니까 최저 단리 5%로 불이를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뭐 수익률이 안 좋아서 내가 달리 5% 미만에 대한 수익률을 가져가도 최저 5%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장이 좋아서 수익률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예시표에 설계서에 나 있는 예시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30만 원씩 10년 납을 하시는 부분이고 65세 개시하는 형태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총 납입하시는 금액은 당연히 원금은 3,60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65세 시점에 최저보증연금 적립액이라고 약 7,030만 원은 이때 시점에 내가 연금으로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재원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연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익률이,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안 좋을 경우에는 내가 납입한 원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 상품은 최저보증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월 수령액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약 26만 원 정도로 이게 내가 30만 원을 납입을 하는데 월 26만 원을 받는 게 좀 적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납입하시는 기간이 약 1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막 65세 시점에서 내가 한 100세까지 수령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 35년간을 수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납입하시는 원금보다는 이제 조금 적은 금액이지만 총 받는 금액을 계산하신다라고 하시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거든요. 100세까지 총 수령을 하신다라고 했으면은 약 1억 2,980만 원으로 이 부분은 보증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약간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좋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장성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중대한 암인 경우에 3,100만 원, 유사암 경우에 4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던 반면에 리모델링 이후에는 일반 암이든 유사암이든 관계없이 5천만 원, 플러스 이제 새로 가입한 내용이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200만 원과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7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중대한 뇌졸중 2,100만 원에 뇌출혈 1,000만 원이었지만
100%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과 뇌혈관 수술비 1,000만 원. 심장은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100만 원과 급성심근경색증 1,000만 원이었지만 범위가 넓은 것들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기존의 수술비는 상해와 질병에 대한 종수술비가 30에서 최대 300만 원이었지만 기본적인 상해와 질병 수술비 100만 원, 30만 원과 상해 질병 종수술비 최대 1,000만 원까지 가입하시는 형식으로 리모델링 전 보험료가 47만 3천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보장성 보험 플러스 연금 보험을 하셨을 때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한 46만 930원 정도로 기존보다 12,000원 정도 이제 줄어든 상황이고 만기도 이제 80세에서 90세에서 100세까지 늘은 내용이고 갱신도 비갱신에서 전환, 연금상도 종신보험에서 내가 원하는 진짜 연금보험을 가입한 조금 시청자님한테 만족할 만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건강채로 가입할 수 있는 건 건강채로 가져가 보고 또 연금 보험까지 챙기는 전략을 만나봤는데요. 그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말씀드린 내용과 좀 줄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특히나 이제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 때문에 새로운 보험이 가입이 아예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좀 많이 제한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혼자 고민하시면 사실은 답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계시는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많은 방법들을 알아보고 여러 회사를 알아보고 그중에서 시청자님의 입맛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금과 같은 부분들도 보험은 사실은 내가 목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목적에 맞게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이게 적게 납입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납입하는 금융상품이라서 이 부분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암을 대비하는 전략, 또 질병은 물론이고 암날을 대비한 연금보험 형태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늦지 않았음을 이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인생에서 늦었다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제를 보면 가수 송재호 씨의 늦지 않았음이 생각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할 보험이 없다, 내가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00세 시대에 맞게 요즘에는 시니어 보험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색에 맞게 잘 조율하면 얼마든지 남은 여생을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단비 위주의 보험이 중요하고 다음에 특약들이 설정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혈관계,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심장혈관 질환의 진단비. 두 번째는 치매나 간병 비용. 세 번째는 일상생활의 상해 특약. 이런 부분들은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강이 되니까요. 요 세 가지 특약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가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75세 이상 분들도 가입 가능한 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늦었다고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겠고요. 이어서는요, 재진단암의 진단비가 꼭 필요할까요? 재진단암 진단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내가 첫 번째 암을 받고 그 이후에 재발이 되거나 아니면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 암세포가 2년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 첫 번째 받아버렸으니까 없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인데 사실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좋은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보험료죠. 네, 보험료입니다.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요. 재진단암 특약이. 따라서 첫 번째 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라고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현재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 때문인데요. 네, 유방암은 이제 일반암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이후에 치료 종결 후에 5년 정도를 이제 보고 치료 종결이 됐다 아니면 완치의 소견이 나왔다라고 보게 되는데 유방암은 좀 다릅니다. 유방암이 10년 정도를 보게 되거든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전이나 재발이 좀 잘 되는 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의 유방에는 유선이라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암세포가 뇌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로 전이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재진단암 특약이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재진단암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뇌와 같은 경우도 이제 또 고해감에 속하게 되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고해감 진단비라든지 재진단암 진단비라든지 만약에 첫 번째 진단비에 대해서 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좀 여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외가 쪽에 아니면 엄마 쪽에 아니면 내 자매 쪽에 유방암과 관련된 질환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꼭 추가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더라도 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암보험의 가입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오를 순 있지만 여성분이라면 꼭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함께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